네, 11월 1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요,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 7도라고 합니다. 강원도 10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전북도 종일 춥고 밤사이엔 눈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서해안엔 첫눈 소식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요, 여기서 급 반전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요, 다시 낮 기온이 최고 13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의 날씨에 춤을 춰야 될까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따뜻하게 뜨거운 아메리카노로 출발하셔서 온종일 엉덩이 따뜻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한 것인데요.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사태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다. 불피코, 그러니까 이것은 기어이, 기필코 이런 뜻이겠죠. 이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해준 데 대해서도 준핵 보유국으로 발도듬이겠죠. 발도듬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 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서 경쟁국들의 포위 억제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판 나토 체제를 구축하겠다. 한미일, 그다음에 호주 이런 등등이 함께 하는 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그럴 이유가 없고 지금 우리가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동해 서해에 우리 방위력을 키우는 이런 차원이고 누구도 한반도에 대해서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 핵잠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방어용으로는 쓰지만 북한과 대결 구도를 하거나 이럴 생각이 1도 없다라는 정부의 뜻과 의지를 저는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 밝힌 바에서도 똑같이 입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군사회담 제안했습니다.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제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라서도 군사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이 군사분계선의 위험 수위를 낮추려는 우리 측의 노력이다.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저는 북한도 좀 새롭게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싶다면 핵무장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화의 길로, 대화의 길로, 합리적인 길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자기들도 SLBM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도 실질적으로 핵잠 추진이 가시화되니까 그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싶어서 오늘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전문가들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00자입니다. 전체 3,800자 분량의 논평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꾸준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북측에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 단수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단전 단수를 경찰이 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해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는가 소방청은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장관님께서 언론기관 5곳입니다. 네, JTBC 들어가죠. JTBC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겨레, 경향, MBC, 뉴스공장, JTBC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경찰이 취할 테니 소방청은 협조하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요. 같은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돌립니까? 소방청장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인식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방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단수단전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조정관하고 그 차장이 단수단전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이거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 기억에는 청장이 단전 단수를 전화해서 장관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언급을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업무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청장이 바로 옆에 있는 차장하고 기획관한테 얘기를 묻듯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차장과 그 기획관이 그거는 우리 업무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상호간에 나누는 거를 본인이 옆에서 들었다는 취지신 건가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장관이라고 했을 때 왜 그걸 행안부 장관이라고 인식을 하셨나요?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도 있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을 수 있고 장관은 전부 18명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왜 굳이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제가 행안부 장관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그거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니 뭐 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아마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경찰 진술조서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 법정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행안부 장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이 전 장관이었던 지금 현 피고인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앞에 게 그대로 나가는 거지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없는 걸로 기억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전 장관이었던 피고인께서 그 본인의 기억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 청장과의 대화를 조금 적어놓은 것입니다. 요걸 한번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꼭 들어야 됩니까? 일단 물어보시는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 듣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시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저항감을 표시하시나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지금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네,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 내란 국조 특위에서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하여 질의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보신 영상은 지난 1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한 배덕권 소방청 기획조정관 관련된 증인신문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뉴욕에 계시는 노미님께서 슈퍼챗을 쏘아주셨어요. 추위에도 열리라는 취재 편의점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쏩니다 하셨는데요. 야, 이게 요새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100불이나 쏴주셨는데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저희가 이걸로는 점심 저녁 다 사 먹고도 남을 돈일 것 같은데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이른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당일 자정에 언론사로 경찰이 투입이 된다. 이 경찰이 투입이 되면 이들과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 이런 지시까지 받았다고 추가 증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 전 청장은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성을 공격할 때 물을 끊고
쌀을 끊었던 것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공성전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아시는 것처럼 대상이 됐던 언론사는 모두 5개입니다. MBC, JTBC, 한겨레 경향,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렇게 5개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뭐 급했던 터인지 워낙 빠른 말투로 얘기를 했었다. 이 언론사 5군데를 지목했었다. 이렇게 허석권 전 청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단전 단수를 하라고 한 걸까요? 무엇보다 경찰이 언론사 진입을 시도할 때 내부에 있던 인원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저항을 하면 단전 단수 등으로 경찰을 지원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보도를 못하게, 언론 보도가 불가하게, 전기를 끊어서 언론 보도가 불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나 존엄조차도 지켜줄 생각이 없고 말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기본권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저항하면, 언론인들이 저항하면 단전단수 등으로 경찰에 지원해라. 이런 취지로 이상민 전 장관이 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언론 보도 활동하지 마 이게 아니라 단전단수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주지 않으려고, 이거 완전히 동물의 왕국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전화를 끊은 다음에 허석권 전 청장이 주변에 있던 간부들에게 이런 걸 물었다고 합니다. 단전단수가 소방청 의무 맞나? 이거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인가? 라고 묻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음에도 법정에 나온 이상민 전 장관 표정은요, 자신의 무도한 내란 임무 종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빛은 전혀 없고요. 매우 뻔뻔한 태도로 증인들의 증언을 경청하면서 중간에 비식비식 웃기도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 CCTV를 통해서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웃었어요. 누구? 이상민 전 장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왜 저런 웃음이 저 엄중한 상황에서 새어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고로는 납득 불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회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탁자 위에 이렇게 멀리 보니까 단전단수 문건이 보이더라. 그래서 천리 아니냐? 이런 빈축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허석권 청장에게 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요. 이것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내란 속의 윤석열과 맥이 닿아 있다. 어떻게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방면 받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징하게 읽힌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판부는 허 전 청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될 경우 인명사상에 주의해달라거나 안전조치를 좀 해달라거나 이런 당부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 전 청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부분은 기억이 없다.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안전조치, 최소한의 안전조치, 위험에 대한 대비, 이런 거 혹시 인명사상, 살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기본 행안부 장관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허석권 전 청장은 그런 부분이 기억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본인만 살겠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성찰도 반성도 없는 것이고요. 여전히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이고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은 계몽령에 불과하고 문제될 게 없으니 풀어달라. 윤석열과 똑같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라는 논리 개발을 언제 했을까요?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첩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터지고 12월 4일 오후 2시 반에 아시는 것처럼 당정대 회의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나경원 의원, 김기현 전 대표,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등 해서 당정대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논리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유명한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법조 4인방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수순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이런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언론사 단전 단수는 그냥 언론 보도 활동의 제약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서 윤석열에 반대하는 5개 언론사를 완전히 무력으로 장악을 해서 생존 자체가 불가하도록 언론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 적차 박탈 또는 능멸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판에 입에 재갈 물려 그걸로도 안 돼? 그러면 전부 무력으로 제압해. 이런 태도였던 겁니다. 역사가 이 사람들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역사가 어떤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지금 검사장 분들 징계구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준비 중인데 에이펙의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매우 괴로운 상황이다라는 취재 내용이 어제 제가 종일 여권 관계자들 대통령실 취재하는 내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집단항명에 나선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징계해서 다시는 집단행동 같은 거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입장과 최대한 내부 반발을 잠재워서 안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양립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어제 MBC 라디오 뉴스사이킥에 출연했더니 이렇게 댓글에 보니까 실명을 밝혀라. 왜 장윤선 기자는 실명을 안 밝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니면 그리고 또 이게 취재원과의 양해가 있습니다. 취재원이 이렇게 써달라라고 당부하면 만약에 그게 지켜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면 다 써버릴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기자들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일종의 이게 신사협정 같은 거기 때문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저도 익명 보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급적 실명 보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윤선 취재에 대해서 신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매우 곤란한 것 같아요. 예, 매우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인데 이거를 실명 걸고 말은 못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자로서 저는 취재해서 상황이 어떤지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은 저의 직업 윤리상 반드시 해야 되는 보도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서울신문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사장들의 집단항명과 관련해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을 한 것 같다.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집단행동 자체가 안 맞는 것이다 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의 밑줄 쫙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견 전달, 두 번째 집단행동.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한 문장 안에 있지만 상호 충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 그죠? 그러나 집단행동은 안 맞는다. 이렇게 문장 구성이 되고 있는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견 전달한 겁니까? 항명입니까? 집단 행동입니까? 지금 검사들은 교묘하게 의견 전달이라는 프레임에 자신들의 행동을 가두고 있습니다. 아니, 댓글 하나 달았다고, 의견 전달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검사장인데 대통령령에 분명히 검사장은 검사장 이하 직급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그걸 했다고 집단 행동이라고 우리를 징계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그만두겠어. 라고 어제 두 사람이 사표를 냈죠. 절대로 사표 수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징계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 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직 검사장도 저에게 어제 취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 전달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검찰의 술수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의견 전달이 아니라 집단 항명에 방점을 찍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불편하거나 불리해? 그러면 집단 항명하면서 판을 흔들고 판을 엎어버리고 얼마든지 정권을 흔들 수 있다라는 오만 속에서 해온 행동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된다. 현직 검사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의견 전달이야. 그냥 우리 댓글 달았어.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번 사태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성호 장관은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아닌 것 같다. 법무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 검찰을 좀 데리고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감싼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혁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두 사람이 어제 사표 썼죠. 언론은 검사장들의 릴레이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다음은 누가 될까? 세 번째 타자는 누가 될까? 네 번째 타자는 누가 될까? 아마도 검사장들이 릴레이로 그만둘 거야. 계속 군불대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의인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징계받고 나가면은 변호사 못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징계 전에 나가버려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인생 이모작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고 움직인 것은 아닐까요? 과거에 검찰 선배들이 대체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그만두고 검사장 타이틀 단 다음에 대형 로펌에 가서 사실상 전관 로비스트로 활동해왔던 거 아닙니까? 오광수 전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수 전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들, 전직 검사장들 대형 로펌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을 해야 우리 언론이 제대로 된 사회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이런 건 쓰지 않고 그냥 검사장들이 릴레이로 사직하면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될 텐데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왜 검찰 편에 서서 언론 보도를 하는지 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정성호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향후 검사장들을 징계할 거냐라고 묻는 서울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두 검사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몰랐다. 나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좀 피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자연 신임 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죠. 면담을 1시간 정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이야기는 일체 안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얘기 일체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은데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니 검찰 말이야. 내가 최대한 이렇게 디펜스를 해주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냐? 어떻게든 길을 가야 되는데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장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법무부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내부 결속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 내내 별도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정 장관 머릿속이 아마 매우 복잡할 거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고민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있는 인원들 데리고 법무검찰 사무관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우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 성정이 원래 그렇게 각진 분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조직적 항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 매우 분위기가 셉니다. 제가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심지어 검찰 출신들도 여당 안에서는 이번에 확실히 제압하지 못하면 되치기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매우 싸늘하다. 어디에? 검찰에. 예, 노만석 사직 이후에 상당히 낮은 자세로 임하다가 다시 오늘 또 2명이 사표를 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어머 저 사람들 사표 냈어. 이거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밀리면 큰일 난다. 여기서 굴복하면 또 만만하게 본다. 일종의 무슨 자존심 싸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 검찰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써 나갈 것이냐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바대로 검찰을 기본적인 인식은 이런 겁니다.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도 겪어봤고 노무현 정부도 겪어보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겪어보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째 겪고 있다. 쭉 보니까 2년 힘들더라. 빡세더라.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면 다 똑같더라. 그리고 수사는 우리가 한다. 예. 우리는 20년, 30년 검찰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고 수사를 전문으로 한다. 보안수사권? 이면 된다. 예, 등 하나 바꿔서 전부 6대 범죄인가요? 4대 범죄, 4대죠. 4대 범죄에 대해서 전부 수사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세게 수사를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윤 부역검사 징계하고 옷 벗겠다? 그만둬 그럼 이렇게 하고요. 변호사 못하게 하고 수사받도록 해야 한다. 징계받고 변호사도 못하느니 차라리 지금 나가서 돈 벌겠다. 이런 심산도 꺾어 놓아야 한다. 왜? 매우 불순한 의도이므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9분이네요. 이 대목은 저희가 이따가 다른 시간에 소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킥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